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1년 11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내가 작업하던 환경과 시험장의 작업 환경이 다르면 당황스럽겠죠?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서 오른쪽 꼭대기를 보시게 되면 현재의 작업 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로군요. 이 이름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의 작업 환경이 있는데요. 에센셜일지라도 창문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지웠을 수도 있으니까 시작 전에 리셋 에센셜이라고 한번 다시 세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왼쪽에 도구 상자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 줄로 쭉 뻗어 있는 것과 조그만 화살표 보이시죠? 콩 찍으면 두 줄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설정해서 보시면 되겠죠?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서도 환경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걸로 선택하고 들어가도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클릭하시면서 환경을 설정해 주시면 될 텐데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를 눌러봅니다. 컬러 테마가 현재는 저는 잘 보이라고 밝은 색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실제로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눈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두운 배경으로 놓고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시험 문제 풀이다 보니까 저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여러 개를 띄워놓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픈 다큐먼트 에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의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만약에 나는 창문을 혼자서 넓게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V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V체크를 해제시켜 놨고요. 커서의 크기도 중요하죠. 커서의 모양을 나는 노멀하게 볼란다, 프리사이즈 십자가로 볼란다 라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해서 쓸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멀 브러쉬라고 해서 브러쉬의 크기를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작업을 하실 때 문제지에서 그 사이즈가 500픽셀, 600픽셀이라고 픽셀 단위로 지시가 되어 있어요. 눈금자로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이만큼이요, 저만큼이요 라고 뽑으실 적에 똑같은 단위로 되어 있어야 찾기가 편하겠죠. 가이드라인 뽑아서 작업하실 때 배경 이미지하고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되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색상도 본인이 보기 편한 색깔로 바꿀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글꼴에 대해서 한글 글꼴은 한글로 보여주는 게 찾기가 편하겠죠. 쇼 폰트 네이밍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설정하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에 보시면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와 이름이 지정되어 있고요. 파일의 크기도 설명이 되어 있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대화창이 뜨면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뒤에다 1이라고 붙여줄 거고요. 용지 사이즈가 폭은 400, 높이는 50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의 색깔은 하얀색 종이를 깔아놓고 보는 게 잘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OK 단추 누르면 새로운 종이가 열릴 거고요. 혹시라도 위치를 맞추느라고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이 위치에다가 그려야 되겠다라고 뽑으실 분들은 보여주세요 뷰 메뉴에 가셔서 눈금자를요 룰러스라고 켜주시게 되면 가이드라인 뽑아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소스를 좀 불러오도록 할까요? 소스는 2급의 1번을 불러와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저는 창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워놓을 수 있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빈틈이 이렇게 보입니다. 빈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올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창을 전체적으로 크게 쓰시는 분들은 빈 공간이 없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해서 불러올 겁니다. 오픈이라고 하셔도 똑같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방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2급의 1번 열기. 사이즈를 보아하니 우리 거는 폭이 400인데 여기는 폭이 500 넘어가게 좀 커 보이죠? 그렇다면 이미지를 커다란 상태로 데리고 와서 줄이셔도 되고요.
미리미리 줄여서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저는 미리 줄여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가 있고요.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528이라고 조금 넘치네요. 높이를 5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조금 모자랍니다. 자, 모자라게 되면 나중에 크기를 조절할 때 좀 깨져서 보이니까 남더라도 이렇게 400 좀 넘치도록 한쪽만 맞춰갖고 오도록 하죠. OK 단추 누르시면 이미지가 살짝 줄어들었을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놓을 거예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가입표 저장하지 않아요. No.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들어갈 건데요. 레이어의 이름은 사실 중요하지는 않은데 나중에 레이어들이 자꾸 쌓이면 누가 누군지 헷갈리니까요. 이름 자체를 정리를 해 놓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파랗게 글씨를 바꿀 수 있게 멍듭니다. 2급에 1번에서 갖고 왔으니까 2-1이라고 이름을 바꿔 놓도록 할까요? 엔터. 복제를 하셔라 돌멩이를 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친구를 복사해야 되나? 자, 이렇게 눈사람처럼 쌓아놓은 친구가 이렇게 아래쪽에 똑같은 아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친구를 선택하셔서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는 게 가장 간단하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실 때에 브러쉬의 크기가 적당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작거나 너무 클 경우에는 크기를 조절하시면 좋겠죠. 위쪽에 있는 옵션을 이용하셔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지만 키보드에 보시면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와 닫혀라 네모가로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브러쉬의 크기를 커져라 얍, 작아져라 얍 이라고 괄호를 왔다 갔다 눌러봤습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하시고요. 복사하실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레이어를 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친구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두플리케이트 레이어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단축키를 쓰시면 좀 더 빠르겠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게 되면 쌍둥이가 하나 더 생깁니다. 자, 이렇게 복사된 친구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옮겨주니까 하나 더 생긴 게 확실히 보이죠? 얘는요, 크기가 좀 작아져야 되겠군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조절할 겁니다. 프리 트랜스폼. 이 친구도 워낙에 자주 쓰니까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좀 빠르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컨트롤 T라고 누르시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조절점이 생깁니다. 점에다 정확히 마우스를 대시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크기가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는 거 보일 텐데요. 비율이 깨지면 안 이쁘겠죠?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게 크기를 늘리고 줄일 수 있어요. 마우스부터 놓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고. 작업이 끝났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까요? 레이어의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복제한 돌이라고 쓸게요.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복제 돌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를 이용해서 잎사귀와 물결 모양을 넣도록 할까요? 텍스트 도구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흐물딱거리는 도형 보이시죠? 꾹 누르시게 되면 이 안에는 사각형, 동그라미, 선, 그리고 커스텀 쉐입, 사용자 지정 모양이 있습니다. 콩 찍으셔서 그리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옵션을 봐주세요. 레이어를 새로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 색깔을 넣을 겁니다. 필, 여기에서 쉐이프 미리 만들어진 것들을 찾으시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모양을 찬찬히 찾으시고요. 한 번만 선택하면 너를 이라는 뜻이고요. 더블 클릭하면 그리겠다 라는 뜻입니다.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크로바 만들어지는 게 보일 텐데요. 역시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요. 쉬프트는 나중에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친구 색깔을 보아하니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군요. 문제에서는 색상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주어졌으니까 개체도 두 개라서 서로 다른 색깔로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색상을 바꾸시려면 앞쪽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을 바꾸실 수 있어요. 얘를 이라고 더블 클릭. 대화창이 뜨면 색상 값을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는 글자 보이죠? 레이어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친구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서 문제에서는 베벨 앤 엠보스라고 올록볼록이 효과를 줬네요. 뿅 찍으시게 되면 살짝 볼록한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위치 그리고 방향 적당히 조절을 하시고요. 다 만들었으면 엔터 치셔서 마무리. 하나가 더 필요한데 복사를 할 수 있었죠. 우리 요 아래쪽에 있는 2급의 1번에서 돌멩이를 복사할 때 컨트롤 J라고 하는 걸 이용했었듯이 요 크롭바 모양도 하나를 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J. 한 친구가 더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라고 끌어다 놓을 거고요. 크기가 좀 달라 보입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시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하죠.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게 되면 정비율로 만들어질 거고요.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Shift는 나중에 놓으시고 방향 조절하세요. 점에다가 정확히 대시면 크기 조절이지만 점의 주변에다 놓으시면 커서 모양이 꼬부라집니다. 이렇게 방향을 뒤집어 줄 수 있고요. 완전히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려면 이 친구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반사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콩 찍으시게 되면 거울처럼 반사도 됩니다. 색깔 좀 정리해 줄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 주도록 하죠. 물결 모양도 잘 찾으셔서 넣어주세요. 글자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툴 들으시고요. 글씨는 여기다가 쓸 거예요 라고 위치를 쿵 찍으시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커서가 너무 크거나 작을지라도 일단 글씨를 쓰고 나중에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씨를 다 썼으면 맨 위쪽에 V체크 모양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키보드에서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숫자 키패드 모여 있죠? 그쪽에서 엔터를 치시면 글자 다 썼어요 라는 뜻입니다. 글꼴 맞춰주도록 할까요? 레이어 스타일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두 가지 색깔로 지정을 해놨네요. 레이어 스타일 FX 누르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하시고요. 색깔을 이라고 누르셔서 마음에 안 드는 색깔 콩 찍어서 수정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라면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투명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위쪽에 있는 단추들은 무시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단추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지정된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치가 끝났으면 레이어 스타일에서 효과 빠진 게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레이어의 순서 중요하죠. 얘네들이 글자 위에 올라 있는지 글자 밑에 깔려 있는지 배치는 어떤지 쭉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파일을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커다란 이미지로는 JPG, 10분의 1로 줄여서는 PSD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일단 커다란 이미지 상태에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세이브. 경로는 시험장에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라는 폴더가 있을 테니 그쪽에다가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줬던 이름 불만이 없는데 포맷이 PSD라고 되어 있네요. 그 포맷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JPEG라고 선택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OK, 커다란 이미지로 저장이 끝났고요. 10분의 1로 크기를 줄이시려면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셔서 이미지 사이즈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OK 단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손톱만큼 작아진 거 보이시죠? 파일을 Save As 어디다 저장할 건지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라는 방에다 저장할 거다. 파일의 이름 불만 없고요. 포맷도 PSD 원하는 거 그대로 됐군요. OK라고 저장하시게 되면 1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에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네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소원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고요. 용지 사이즈 변함없습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확인하시고 OK. 눈금자를 꺼내놓고 쓰실 분들은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컨트롤 R 누르시게 되면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오니까 액자부터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 액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얹어주거나 밑에 깔아주거나 할 겁니다. 자, 우선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2급의 2번 불러오셔야 되겠네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2번 열기. 이미지를 보아하니 지금 위쪽과 아래쪽이 살짝쿵 잘려서 보이죠? 요만큼이 잘려서 보이니까 이 친구가 우리 거 이미지보다 크더라도 그냥 그대로 데리고 오시면 되겠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라고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그래도 좀 커 보이나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좀 조절하도록 할게요. 비율 깨지면 안 되니까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적당한 위치에다 배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엔터 쳐서 마무리 짓고 이름 바꿔주도록 할까요? 2급에 2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이 친구는 하나를 더 복사해서 액자로 써먹어야 되겠죠. 두 개, 매끄러운 그림 하나와 액자로 써먹은 친구 하나,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얘를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하실 때 단축키 쓰시면 편하다고 했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댕이 복사가 됐고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액자라고 좀 바꿔주도록 할까요? 헷갈리지 않도록요. 액자로 써먹을 친구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네요. 필터를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필터 메뉴를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이런저런 필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끝자락에 있는 텍스처 가셔서 모자이크 타일 찾아주시면 되겠죠. 안쪽에 요만큼을 구멍 빵 뚫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밑에 있는 깔끔한 이미지가 비쳐 보일 테니까요. 어느 정도의 라인을 두고 구멍을 파낼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자를 좀 가져가셔서 이렇게 범위를 좀 잡으시면 편하겠죠. 대략 한 50 정도의 간격을 두고 액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50 정도면 어디인지 가늠을 하셔야 되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의 숫자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하셔서 뽑아내시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대략 이쯤이요 라고. 선 잘 보이시죠? 선을 쭉쭉 뽑아서 안내선을 만들어 줄 거고요. 만약에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잘 묻혀서 안 보인다 싶으면 에디트의 프리퍼런스에서 가이드의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라고 들어가시게 되면 색상 수정 가능합니다. 범위를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만큼이요 라고 네모지게 범위를 잡도록 할게요. 렉탱글 맞기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줬는데 다만 문제지에 보시면 모서리 부분이 우리 것처럼 뾰족하지가 않고 살짝 둥글어요. 그렇다면 선택한 거를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셀렉트라고 하는 선택 메뉴를 클릭하셔서 수정해 줄 겁니다. 모디파이 어떻게 수정해줘요? 부드럽게요, 스무스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를 둥글려 줄 건지 레디어스 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조금 둥글어 보이면 5, 조금 더 많이 둥글어 보이면 10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느낌대로 선택을 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가장자리가 살짝 둥그러졌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을 지우면 되겠죠. 키보드에서 딜리트라고 지워버리게 되면 이렇게 아래층에 있었던 매끄러운 이미지가 그 구멍 사이로 비쳐 보이게 되는 거고요. 문제를 보시면 안쪽에 테두리가 5픽셀짜리로 흰색 줄이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선이 아니라 그냥 따로 선을 그려준 겁니다. 레이어 스타일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이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테두리를 직접 그려주도록 할게요. 선택 영역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에디트 메뉴 클릭하셔서
선을 그릴 겁니다. 스트로크. 거기에서 두께 값은 윕스 5이고요. 색깔 값 흰색이에요. F6개.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하얀색의 선이 생긴 게 보이죠? 레이어 스타일이 드디어 나왔네요. 여기에서는 드랍 섀도우 그림자 해주세요 라고만 되어 있군요. FX에 가셔서 이 친구를 그림자 주도록 할게요. 드랍 섀도우. 더 이상은 번떡번떡 할 필요가 없죠. 선택은 해제하겠습니다.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라고 누르면 번쩍거리는 선택이 해제가 될 거고요. 2급에 3번 불러와서 색깔을 좀 보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에 3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지르겠습니다. 문질. 선택을 하셨으면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 수 있을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레이어의 이름 2급에 3번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라고 이름 바꿔줬고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점에다 정확히 대셔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한데 비율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쉬프트 눌러서 조절해 주시게 되면 비율 유지합니다. 다 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하시면 될 텐데요. 색깔을 바꿔달라 라고 했으니까 이미지에서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 조절해 줄 겁니다. 어떻게요?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요 라고 대화창이 뜨면 위쪽에 있는 휴 값을 이용해서 단추로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는데 지금 색상 값이 거의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보이죠. 강제로 색깔을 좀 넣어보도록 할까요?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친구를 눌러 주시고요. 빨강색으로 넣을 거거든요 라고 빨강색 계열로 선택을 하시되 세처레이션 채도 값을 좀 높이시게 되면 강제로 색깔이 강하게 들어갈 거예요. OK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색상은 이렇게 고정이 됐는데요. 레이어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FX 레이어 스타일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드는데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죠? 요 하트 모양이 지금 액자 밑에 깔려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레이어도 액자 아래쪽으로 좀 옮겨 놓도록 할까요? 질질질 끌어서 아래쪽에다가 옮겼습니다. 2급에 4번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에 4번.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 주십시오. 연습해 보시라고 제공해준 소스에는 이렇게 불필요한 글자들이 보이는데 이건 저작권에 대한 안내 문구예요. 실제 문제에서는 글씨는 없을 겁니다. 선택할 때 이 글자들은 무시하고 작업을 해주세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보고 싶다 라고 할 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반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수정 가능하죠.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느낌을 주도록 할까요? FX에서 베벨 앤 엠보스 글씨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시고요.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시고 타이핑하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까지는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 보아하니 글자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볼록한 느낌도 들죠. 언급이 없을지라도 그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찾으셔야 됩니다. 레이어가 텍스트 레이어인지 확인하시고요. 도구도 타입 툴인지 확인하시면 위쪽에서 글꼴, 크기, 색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글자를 꾸겨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 옵션 바꿔줄 수 있습니다. 워프텍스트라고 하는 꾸겨주는 기능 스타일을 보시게 되면 이런저런 여러가지 효과들 중에 위아래로 볼록한 건 벌지라고 하는 이 친구겠군요.
모양을 보아하니 너무 과하게 아이가 볼록한 느낌이 든다면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살짝살짝 옮겨서 쭉 한번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파일을 저장하시기 전에 불필요한 가이드라인, 요거는 내가 작업하기 편하려고 뽑아놨던 거죠. 그런 친구들은 보기에서 감춰주세요 라고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사실 굳이 나와 있을 필요는 없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를 꺼주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아요. 더 깔끔해 보이네요.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커다란 이미지 JPG 10분의 1로 줄여서는 PSD,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하시되 그 친구에 대해서 포맷이 JPG, 커다란 이미지로 저장이 끝났으면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됐으면 파일을 save as,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죠. 3번. 윗스 폭은 600이고요. 높이 하이트는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지 확인하셔서 오케이. 눈금자 필요하신 분들은 컨트롤 R 누르셔서 눈금자를 켜놓으시면 좋겠고요. 배경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물감을 좀 미리 짜놓도록 할까요? 정경색 얘를요 라고 찍으시게 되면 물감의 색깔 지정할 수 있습니다. 336699. 그 물감으로 가득 채워줄게요.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채워주세요. 필이라고 메뉴가 보입니다. 뭘로 채울 거냐?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 채울 거다 라고 오케이 해주시게 되면 파랗게 색깔이 전체에 물들어갈 거고요. 2급의 5번 이미지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가시면 GTQ 방이 있다고 했죠.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다. 2급의 5번 열기. 소스를 보아하니 이 이미지가 커다랗게 우리 거랑 비슷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별로 많이 차이 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데리고 와도 될 것 같죠. 이미지 이동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여기에다가 필터를 줘라, 마스크를 씌워서 일부분을 가려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레이어의 이름부터 좀 정리를 하도록 할까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2급의 5번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라고 바꿔줬고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만들어 봤던 필터를 똑같이 쓸 때 사용하는 친구예요. 저희는 다른 모양을 쓸지도 모르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로 직접 골라주겠습니다. 문제에서는 텍스처 라이저라고 하는 친구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이걸로요 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필터가 입혀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시죠? 마스크는 가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 포토샵에서도 마스크를 써서 일부분을 가려주려고 하는데요. 결과물을 보아하니 우리 돌멩이 그림은 이렇게 왼쪽 상단은 잘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은 파랗게 가려져서 안 보이고 있죠.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지금은 돌멩이들이 다 잘 보이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를 깜장색 마스크 이용해서 안 보이도록 가려줄 겁니다. 부드럽게 사이가 가려진 거 보아하니 우리도 부드럽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라디언트 도구를 이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그라디언트 처리해 주겠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마스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흰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색깔이 보인다면 색깔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콩 찍으셔서 흰색과 검정색, 검정색과 흰색 어떤 거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용해서 OK 단추 누르시면 하양이와 깜장이 두 가지로만 처리가 될 거고요.
왼쪽 상단은 잘 보이는 부분이니까 흰색으로 그대로 둘 겁니다. 오른쪽 하단 이 부분이 파랗게 내 돌멩이들이 안 보여야 되죠. 검정색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흰색으로 시작해서 검정색으로 끝나니까요. 여기를 왼쪽 상단 여기서부터요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쭉 대각선으로 내리도록 할게요. 문제에서도 대각선 방향으로 넣어달라 라고 되어 있군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쭉 채워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파랗게 멍드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2급에 6번 데리고 올게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 주십시오. 브러쉬의 크기, 열려라 네모가로와 닫혀라 네모가로를 이용해서 크기 조절 가능했었죠. 레이어 스타일 지정된 대로 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FX 누르셔서 베벨 앤 엠보스 반복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도형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이용해서 삽입하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눌러주시고요. 레이어 새로 만들 거니까 쉐이프 색깔이 있을 겁니다. 필 모양을 찾으십시오. 나머지 글씨 써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타이프 툴 누르시고요. 여기요 라고 클릭하셔서 타이핑 하세요. 글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요. 글자의 색깔이 서로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네요. 크기가 큰 친구, 작은 친구, 색깔이 노란 친구, 하얀 친구 따로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것들 쭉 맞췄는데요. 글씨가 이렇게 꼬깃꼬깃한 거는 따로 언급이 없을지라도 찾아서 해주셔야 되겠죠.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타입 2 들었는지 위쪽에 옵션 보시고요. 꾸겨주는 거 웹 텍스트라고 선택하셔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배치 틀어진 게 없는지, 효과는 빠뜨린 게 없는지, 순서가 혹시 레이어 바꿔줘야 되는 게 있는지 찬찬히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미지로 먼저 저장할게요.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주셔야 되겠죠.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 있다고 했어요.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EG라고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라고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Save As 경로와 이름 주셔서 마무리 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에도 사이즈는 600에 400 똑같군요. 자,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은 4번이에요. 용지 사이즈 그대로 똑같고요. 단위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케이 하셔서 용지를 새로 깔겠습니다. 혹시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실 분들 뷰에서 눈금자 룰러스 켜주셔도 되고요. 컨트롤 R 누르셔도 되고요. 소스 갖고 오도록 할게요. 2급의 9번 가져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9번 열기. 이미지 사이즈 얼추 비슷해 보이죠? 그대로 데리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이 친구를 이름 좀 정리할까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9번에서 불러왔어요 라고 선택할 거예요.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크로스 엣지를 찾으셔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 필터 들어갔죠. 2급의 10번 불러오겠습니다. 2급의 10번의 경우에는 색깔이 주황색으로 또렷하네요. 퀵 셀렉션으로 하셔도 되고 매직원드라고 해서 이렇게 비슷한 색깔끼리 선택해 주는 거는 매직원드 마술봉이 더 편할 것 같네요. 대신에 주황색이 일률적이지는 않으니까 톨러런스라고 하는 허용치를 조금 높게 주도록 할게요. 주황색을 뿅 찍으시면 주황색들이 한꺼번에 선택되는 게 보이시죠? 추가할 것들이 있으면 계속 추가해서 클릭 해주시게 되면 주황색들이 쭉 선택되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퀵 셀렉션으로 빼시면 되겠죠. 빼기 옵션으로 쓱쓱 문질러서 뺄 건 빼시고 더할 건 더하시고 선택해서 가지고 와주세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요. 방향을 뒤집으려면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즌탈 하시게 되면 방향을 뒤집을 수도 있죠. 출력 형태 보시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비율 깨지지 않게 하려면 왼손에 도움 받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비율 깨지지 않게 예쁘게 들어가요.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와 베벨 앤 엠보스가 있군요. 드랍 섀도우 선택하시고 베벨 앤 엠보스도 같이 선택하고 나오도록 하죠. 반복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2급의 11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 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배치 적당히 해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할게요. 외부 광선, 아우터, 글로우.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꽃 모양의 도형 밑에 깔려서 들어갔군요. 자, 이 친구는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어차피 잘릴 거니까 일부분만 선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로 끌어다 놨고요. 이름은 2급의 12번에서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좀 정리를 해두도록 할 거고 필터 줄게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페인트 더프 찾으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위쪽에 도형이 들어가 있으니까 도형을 좀 먼저 삽입을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는지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는지 필 모양은 어떤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꽃 모양을 찬찬히 찾으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 왼손에 도움 받죠. 쉬프트를 누르면서 그리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라고 했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실 때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해요. 잘라주는 칼이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쪽에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저는 도형이 지금 위에 있으니까요. 도형 위쪽에다가 그림을 얹도록 할게요. 2급의 12번을 더 위쪽으로 옮겼고요. 그러면 이 그림한테 잘리워라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만 잘려서 보일 거예요 라고 기호가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거 그림을 봐도 그렇게 보이죠.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히 위치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꽃 도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친구에 대해서 그림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림에 대해서 크기나 위치 조절 가능해요. 도형을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배치할 거고요. 그림도 컨트롤 T 눌러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의 위치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도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작업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나머지 그림을 얹을게요. 쉐이프 선택하셔서 레이어 스타일 FX 가시고 거기에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로크 두께값 5픽셀이고요. 색깔 주시면 되겠죠. 작업이 끝나면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에 계속 얹어지게 될 거예요. 2급의 13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흰색을 빼고 나머지들을 데리고 올 거니까 여기서도 같은 색깔을 선택한다 라고 하는 퀵 셀렉션 꾹 누르면 나타나는 매직 원드를 이용해 볼게요. 여기에서 흰색만이요 라고 콩 찍으시게 되면 흰색들만 선택이 될 거고요. 이 친구를 흰색 빼고 가지고 올 거죠. 선택한 거 셀렉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안쪽에 들어있는 필름 모양만 선택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선택할 적에 분명히 하얀색을 선택했는데 요 바깥에 있는 하얀색들은 선택이 안 되고 안쪽에 있는 아이만 선택된다 라고 할 때는 컨티거스라고 인접한 부분만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친구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걸 끄셔야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선택이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거기에 불투명도 70% 주라 라고 되어 있네요. FX, 이너 섀도우 줄 거고요. 오퍼시티 투명도는 레이어 창문의 오른쪽 상단에 있죠. 투명도가 지금은 100%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70%로 낮췄더니 살짝 불투명해집니다. 얘를요 라고 선택하신 상태에서 레이어의 순서를 좀 자전거 탄 요 구조물보다 밑에 깔려 있으니까 질질질 끌어서 아래쪽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군요. 나머지 도형 작업들도 좀 마저 해줄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찾으십시오. 문자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타이프 툴 들게요. 여기다가요 라고 클릭하셔서 글씨를 쓰면 됩니다.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씨가 이렇게 구겨져 있는 게 보인다면 찾으셔야 되겠죠. 위쪽에 텍스트에서 구겨줄 거예요 라고 하는 웹 텍스트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레이어의 순서 정리하시고요. 효과 빠진 거 없는지 찬찬히 보셔서 파일을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경로,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방에다 저장하시면 되죠.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줄일 겁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로 줄여주시면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되시죠?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포맷, PSD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2021년 11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올해 안에는 꼭 자격증 취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